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실까? 네, 저희 연세 외신 분석학회 유튜브 팀 오늘 첫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학회 회장 최승우이고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학회원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회원 김민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이란 전쟁 관련해서 한국 해군을 포함해서 한국군이 파병이 돼야 됩니다. 군함을 파견할 것이냐, 이 군사력 투입에 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국민의힘 몇몇 정치인분들께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온라인상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오늘 연세 외신 분석학회에서 사안에 대한 좀 국제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사안이 정확히 어떤 뉴스인지, 이 사건에 대한, 이 뉴스에 대한 개요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 5개의 국가를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동산 원유 수급에 문제를 겪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작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온건하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한중일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고 또는 이제 확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개입을 좀 거부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선을 바꿔서 동맹국들에 대한 실망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파병 요청은 단순히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동맹국에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되게 각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군함 파견이 사실 뭐 보통 요청이 아니잖아요. 되게 심각한 사안인데 다른 국가들의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당사자인 미국 내에서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도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MIT, WSJ부터 해서 방송사인 CNN과 MBC까지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견을 거부한 나라들의 입장을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용하면서 분석한 것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대체로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주 변덕스러운 성향을 가진 인물인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끼친 피해, 관세나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속적이었던 외교 갈등, 이제 동맹국들과도 외교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되게 이 동맹국들이 파견을 안 하는 그런 냉담한 반응을 정당화하는 듯한 보도가 주로 이뤘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미국 내 현지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맹국들이 파견 거부를 하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당화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진보 언론이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를 하기가 좀 예측이 되는데 보수 언론들도 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그런 보수 언론들, 팍스뉴스 이런 데들도 좀 그렇게 다른 동맹국들의 행동을 좀 정당화했나요? 사실 정당화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언론 경우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러한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담백하게 적어내려간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연세 외신 분석학회는 단순히 그 현지 언론에만 머물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각지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저희 이한결 기자님이 좀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견을 요구받은 나라의 언론사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중국의 언론사 S&P 같은 경우도 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BBC, 그리고 프랑스 르몽드 등을 다양하게 참고해보았습니다. 일단 비슷한 경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견을 요구받은 당사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근거, 불확실성, 그리고 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 참전이 가져올 당사국에 대한 피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역시 파견은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파견은 무리한 요구였다. 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주요 언론들도 어느 정도 좀 보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살펴볼 게 한국 언론이죠. 한국 언론들에서는 이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를 좀 했을까요?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전 요구가 굉장히 큰 사실이다 보니까 속보로 다들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굉장히 높은 상태임을 강조를 하였고요. 또 사설이나 분석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는 입장 차이가 조금 뚜렷해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파병이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언론들도 많았고 또 트럼프가 굉장히 불확실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요구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투의 사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듯한 분석 사설도 돋보였습니다. 그 각각 사설들이 어떤 신문의 사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설로 넘어가서는 경향신문이 특히 파병을 조금 반대하는 듯한 어조를 띄었고 조선일보의 사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초점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우리나라가 만약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게 왜일지에 집중하는 사설들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보 언론들은 확실히 좀 반대 스탠스를 보이는 반면에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세계 주요 언론들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좀 종합적인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번역만의 좀 스탠스도 좀 파악이 됐죠. 외신 비교 분석은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좀 더 이제 시야를 확장해서 다른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저희가 언론 보도에만 좀 집중했었는데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김명결 기자님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동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 중에 하나인 독일은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또한 자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전쟁에 끌려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파병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총리, 키어 스티머 총리는 참전 결정은 법적인 기반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자국 군인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면 군인들이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위에서 충분히 숙고한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성급한 파병 결정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 함께 중동산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또한 파병을 거절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적의 침공 시 자국에 대한 방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전쟁 지역 파견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 혹은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이는 이제 몇몇 게시글들이나 인스타의 커뮤니티발 게시글들에서는 간혹 다른 국가들은 다 어느 정도 파병을 정당화했지만 한국만 파병을 좀 꺼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보가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봐야겠네요. 네, 대부분의 국가는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의 전쟁 이후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어떤 제한적인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지금 파병 이슈는 이제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입장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입장과 외국 입장을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청와대는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밝히면서 즉답을 피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문제에
등의 이제 한국에 특화된 문제 부담이 또 있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인 개입에 한국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같은 30개 주요국들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력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한국만의 어떤 다른 입장을 또 살펴보자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같은 방공 무기가 중동으로 차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동 성명과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트럼프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한 어떤 절충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뭐 적어도 유럽이나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막 뒤처지고 덜 협력하거나 이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죠. 각 국들의 언론 보도가 어떤지, 그리고 각 국들의 입장이 어떤지,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체적인 이해를 좀 도모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보도했던 한국 저널리즘, 한국 언론이 좀 이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맨 처음부터 언급된 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 5가지 국가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 이제 주한미군이나 관세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파견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위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다소 파견 시에 미국이나 이란이 처하는 위치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나라의 결정에 대한 이런 분석들은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다소 결여되어 있고 이제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과 또 비교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외신들은 해당 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디폴트로 하고 여기에 더해 현재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진위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이를 고려하는 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개, 8개 질문들을 제가 좀 두 분께 좀 드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좀 이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좀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마무리하자면 이번 사안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언론의 자국 중심주의적 언론 보도입니다. 이 트럼프의 이 군함 파견 요구가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죠.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이 수많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엮어 있는 어떤 뉴스이고 이 뉴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좀 어떠한 입장인지 이 트럼프의 행동이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거시적인 맥락에서 국제적인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언론은 민결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로지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한국이 파병을 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 질문 하나만 던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어찌 보면 그 질문은 역으로 그 질문만 던진다면 우리나라가 파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 미국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프랑스, 영국,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다른 국가들, 다른 언론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봐야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이 되게 중대한 이슈잖아요. 이 파병이 한국 어찌 보면 청년층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고 지금 현역병으로 이제 입대한 저희 한국 20대 청년들이 생과 사가 오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분석과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콘텐츠가 그 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 활용되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저희는 연세 외신 분석학회였고요. 최승우, 이한열, 김민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